복잡한 뉴스를 재치있는 키워드로 풀어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사업기간 리필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시간에 제주동물 테마파크 개발 사업기간이 1년 더 연장돼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 또 말 많고 탈 많은 개발 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이 검토되고 있어서 오늘 그 뉴스 준비했습니다. 경관을 사유화하고 해양 생태계를 훼손하고 대규모 숙박시설로 인해 다른 영세한 숙박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시설에 카지노 영업장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바로 2호 유원지 개발 사업인데요. 최근 사업자인 주식회사 제주 분마 2호 랜드가 제주도에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2호 유원지라면 13년째 지지부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자는 지난 2008년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일부 바다를 매립한 거 말고는 진행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업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3년을 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 면본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부대 의견을 이행하고 일부 토지에 걸려있는 경매 소송을 처리하고 또 사업비를 조달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부대 의견이라는 건 지난 2019년 도의회가 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 의견을 달았던 게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또 호텔과 콘도 일개층을 낮추고 해양 생태계를 유지 관리하는 계획을 이행하고 카지노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네, 부대 의견을 달았다고는 하지만 이게 원래 심사가 보류됐던 건인데 한 달 만에 그대로 통과를 시켜서 논란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 동의안이 2019년 10월에 상정이 됐을 땐 환경도시위원회가 심사를 보류했었고요. 그런데 바로 다음 달인 11월에 똑같은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본회의에서도 가결이 됐고요. 당시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사업자의 해명을 도와주거나 또 사업자 입장에서 곤란할 질문들을 대신 쉴드 쳐주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그나마 이 사업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의원들의 의견이 부대 의견으로 달리고 이 동의안은 무난하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도의회까지 나서서 사업을 도와주는데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서 먹튀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연장 승인의 관건은 자금 조달과 경매로 넘어간 부지를 처리하는 계획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매 소송에 걸린 부지가 꽤 넓은데요. 여기 사업 부지 총 면적이 27만여 제곱미터인데 경매로 넘어간 면적이 4만여 제곱미터로 15%에 가깝습니다. 특히 마리나 시설을 지으려고 바다를 매립한 지역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서 이걸 다시 되찾지 않으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4,212억 원인데 여기 사업자인 제주 분마 2호 랜드는 중국 분마그룹을 모기업으로 둔 부동산 개발 회사입니다. 자금 대부분을 중국에서 조달해야 하는데 지금 중국 정부가 자본의 해외 유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또 코로나19 상황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마리나 시설을 짓는다고 바다를 매립했던 공유수변에 대한 사용료도 체납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팡팡뉴스에서도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된 2018년부터 공유수면 사용료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액수가 총 13억 7천여만 원입니다. 이를 관리하는 제주시에선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소유한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압류했지만 사업자는 지금까지 1원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체납액 13억 원도 못 내고 있는데 사업비 4천억 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제주도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제주도 투자유치가가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제주도는 일단 사업계획서에 도의회가 제시한 부대 의견이 잘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건지 등을 살펴보고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서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또 중국의 상황까지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참고로 제주도는 이달 23일까지 이 사업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시청자분들은 참여하셔도 좋겠는데요. 도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다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해서 온라인으로는 작성할 수가 없고 우편이나 방문, 팩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제주동물 테마파크 사업과 다르게 사업 부지 면적이 30만 제곱미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만큼 도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개발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많은데요. 이번 건은 제주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하나로마트 중소기업 논란인데요. 어떤 논란인가요? 네, 다들 하나로마트 자주 이용하시죠? 이 하나로마트가 중소기업일까요? 아닐까요? 때 아닌 하나로마트의 중소기업 논란이 있어서 오늘 그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주도의회가 내년 제주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기간인데요. 지난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일자리 경제통상국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역화폐인 탐나는 전을 다루다가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주도는 읍면 지역에 있는 하나로마트 중에서 지난 3년간 평균 연매출이 500억 원 이하인 지점에 대해서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내 동지역은 안 되고요. 네,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이 있죠. 네,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란 건데요. 여기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이냐 아니냐는 중소기업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법은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거래를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대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는 건 건강하지 않은 시장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로마트가 중소기업 인가를 두고 제주도는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각 지점을 하나의 기업으로 봤을 땐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겠지만 하나로마트 전체를 하나의 법인체로 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제주도가 이 탐나는 점 가맹점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들을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요? 네, 지역화폐 발행 목적에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인데요. 만약 대기업을 가맹점으로 등록시키면 사람들이 대기업만 주로 이용하게 되는 쏠림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지역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 일부 도의원들은 도민들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냈는데요. 제주도는 육지부와 달리 하나로마트 점포수가 많은 편이죠. 동네마다 있어서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데 도민들이 당연히 될 줄 알고 갔다가 안 돼서 황당해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읍면 지역은 되고 동지역은 안 된다는 기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었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제주도 의원은 가맹점 허용 기준 해석이 매우 자의적이라면서 도지사 재량으로 충분히 관련 지침을 개정할 수 있지 않느냐고 피력했습니다. 제주도는 육지부와 달리 도시와 농촌이 완전히 분리된 지역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이 섞여 있는 도농 지역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읍면 지역과 동지역을 나눠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최명동 일자리 경제통상국장은 동지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읍면 지역과 같은 여건이라 보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미 하나로마트에 쏠림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체 파이가 한정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화폐 취지에 맞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네, 탐나는 전 사용자의 편의냐, 지역 영세업자의 권리냐를 두고 좁혀지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